평일 저녁. 여보, 이번 주에 아빠 환갑잔치 있는 거 알고 있지? 일생에 한 번 있는 대행사니까 신경 많이 써주는 거 잊지 마. 자식이로군 나 하나밖에 없는데 뭐라도 하나 자랑거리가 있어야지. 그래서 말인데 이번에 아빠가 골프채 갖고 싶다는데 사드려도 돼? 뭐? 아버님 연세에 무슨 골프를 치겠다는 거야. 그건 절대 안 되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아버님도 골프 치시잖아. 두 분이 같이 다니면 더 좋은 거 아니야? 요즘 사돈끼리 친하게 지내는 집안이 어딨다고 그래? 이참에 취미로 엮어드리는 게 좋지. 아버지는 오래전부터 치던 분이잖아. 근데 장인어른은 이제 시작하는 거고. 수준이 맞아서 되겠어? 그냥 다른 취미 하시는 건 어때? 괜히 두 분 붙여놨다가 자존감 떨어지셔서 안 하면 돈 낭비나 마찬가지라고. 그래도 환갑이신데 원하는 거 해드린 게 좋지 않아? 이날만 얼마나 기다리셨는데. 됐어. 그리고 요즘 환갑을 누가 챙긴다고 난리야? 요즘은 너도 나도 환갑이라서 칠순부터 챙긴다고 하더라. 그거 보면 넌 너무 극성이라는 생각 안 들어? 극성이라니? 자식된 도리로 하겠다는 건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야? 아, 그럼 아버님도 안 챙겨도 되겠네. 아버님도 3개월 뒤에 환갑이시잖아. 그거랑 이거랑 같아? 친정보단 시댁을 귀하게 대하는 게 바로 며느리라는 거야. 언제까지 친정 뒤치다거리 할래? 진짜 사람 피곤하게 하는데 재주 있다 너. 너무한 거 아니야? 당신한텐 장인어른이시잖아. 내가 하나뿐인 아빠를 챙기겠다는 게 그렇게 잘못인 거야? 그럼 당신도 아버님 생신 챙기지 마. 그럼 내가 수긍하고 넘어갈 테니까. 그래 너 알아서 해. 근데 20만 원만 드리고요. 식사 대접해드리는 것도 감지덕지 아니야? 어른들 모시고 쌈밥집 가서 고기랑 야채 먹어봐. 그거만 해도 얼만데 어이가 없네. 그리고 비상금이니 뭐니 꺼내서 몰래 드리거나 하면 그거 다 압수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토요일 오전. 여보 일어나. 아빠 모시러 가야지. 이러다가 우리 다 늦을 것 같아. 알아서 오시라고 하면 되잖아. 굳이 우리가 모시러 가야 될 이유가 있어? 사람 귀찮게 굴지 좀 마. 알아서 오시겠지. 뭐? 그 시골에서 어떻게 오라고 그래. 우리가 차로 가면 1시간이지만 아빠 혼자 오면 2시간은 더 걸리는 거리란 말이야. 그러지 말고 모시러 가자. 어? 아이 진짜 씨. 그럼 당신이 운전해서 가던가. 진정 운전면허 따졌으면 혼자 갔다 오고 얼마나 좋아. 내가 진짜 너 때문에 짜증나 죽겠어. 그렇게 어려워? 환갑잔치 장소에 아빠 모시고 갈 수 있게 일찍 일어나란 게. 오시는 길에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안 그래도 심장이 약한데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떻게 하려고. 그냥 왕복 2시간만 쓰면 되잖아. 모셔드리는 건 내가 어떻게든 할 테니까 이번 한 번만 운전해달라는 게 그렇게 어려워? 아 진짜 사람 귀찮게 하네. 아, 내가 이번에 특별히 한 번만 가주는 건데 모셔다 드리는 건 알아서 해. 사람을 왜 이렇게 피곤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애초에 도시를 나오시면 얼마나 좋아. 그렇게 나오시라고 해도 말을 안 들으시더니 아빠가 일부러 그러는 거잖아. 엄마랑 아빠가 살았던 장소에서 추억을 되새기려고 하는 건데 왜 이렇게 말을 믿게 해야 되는 건데? 아 됐어. 내가 택시 타고 가서 모셔올 거야. 택시 같은 소리 하네. 그게 얼만지 알고 말해? 왕복해서 30만 원 훅 깨질 거라고. 그걸 누가 내는데? 너 우리 생활비 확인할 거니까 쓸 생각 절대 하지 마. 알겠어? 잠시 후. 우리 딸 왔어? 근데 어제 어떻게 왔어? 윤서방은 안 온 거야? 아빠 보고 싶어서 그냥 택시 타고 왔어. 그래도 아빠 환갑잔치인 날인데 내가 와서 모시고 가는 게 맞잖아. 근데 깔끔하게 옷 잘 입었다. 이거 엄마가 예전에 준 옷코디 아니야? 예전에 가족사진 찍는다고 엄마가 입혀준 것 같은데. 기억하고 있었어? 사실 뭘 입어야 되나 싶었는데 네 엄마가 해준 게 딱 눈에 보이더라. 같이 입을 수 있게 위에 옷이랑 바지 같이 놔둔 거 있지? 내가 애기도 아닌데 말이야. 이 집은 네 엄마 흔적이 많아서 추억 살리기 참 좋은 것 같아. 엄마가 참 보고 싶어. 우리 가족이 단란하게 살았던 때가 있었는데 말이야. 그땐 엄마의 빈자리가 이렇게 큰 줄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분인 것 같아. 나도 이렇게 힘든데
아빠는 얼마나 힘들까 싶기도 하고. 그나마 다행인 건 집주인이 빼라고 안 하는 거야. 근데 아빠, 여기 집주인은 이 집이 있단 거 알고 있을까? 한 번도 연락 온 적이 없어서 헷갈리는 거 있지? 집주인? 아, 우리 딸은 몰랐구나. 이거 아빠 거야. 그리고 저 넓은 논이랑 밭이 다 내 거야. 그래서 농사 짓게 해주는 대신 돈이랑 농작물 받는 거잖아. 뭐? 아, 난 그냥 동네 인심 이런 건 줄 알았지. 설마 아빠가 땅 주인일 거라고 생각했겠어? 아, 그치만 엄마는 예전에 임대라고 했는걸? 그땐 그랬지. 근데 돈 열심히 모아서 샀어. 아빠랑 네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이제 쉬면 되는데 그렇게 갈 줄 알았겠니? 어이구야. 그러고 보니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니네. 우리 이러다가 늦는 거 아니니? 아빠가 운전할 테니까 차 타고 가자. 아빠한테 차가 있었어? 저번에 팔았던 거 아니야? 설마 그럴 리가 있겠어? 무슨 일 생기면 어떻게 나가려고 차를 팔겠어? 그럼 오랜만에 아빠 옆자리 앉아야겠다. 느긋하게 갈 수 있겠어. 그래. 드라이브나 하면서 가자. 그날 오후. 장인어른, 환갑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복 많이 받으시고 윤지 옆을 오랫동안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딸이 잘 살 수 있도록 옆에서 많이 지켜봐 줘야 되지 않겠나. 나도 자네 믿고 우리 윤지 맡기도록 하겠네. 윤지야, 이렇게 나 데리러 와줘서 고맙다. 아파도 참. 당연히 해야 할 일이잖아. 엄마 대신해서 내가 옆에서 많이 챙겨줄게. 그니까 건강하게 살아요. 엄마처럼 먼저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때 너무 슬펐어. 당연하지. 내가 우리 딸을 두고 일찍 갈 순 없잖아. 자, 이제 장인어른 생신 축하 파티 해야지. 그럼 장인어른, 이건 제가 드리는 겁니다. 요즘 사정이 안 좋아서 이거밖에 넣지를 못했네요. 아, 이런 거 왜 주는 거야? 그냥 니들 맛있는 거나 사 먹어. 아, 그럼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래. 너희가 잘 사는 게 중요하지. 아, 그래도 우리가 주는 선물인데 한 번만 받아주면 안 돼? 그렇게 거절하면 내 마음이 찢어질 것 같잖아. 난 아빠가 잘 사는 것도 중요한데 말이야. 장인어른께서 괜찮다고 하잖아. 자꾸 권하는 것도 안 좋은 거야. 그럼 장인어른, 식사 맛있게 하세요. 당신도 그만 배를 통하고 먹어. 이게 다 얼마짜리인 줄 알아? 당신은 축하보다 돈으로 보이는 거지? 저번에 우리 아빠 다쳤을 때도 수술 잘하는 곳보다 싼 곳 찾았잖아. 그래서 어떻게 됐어? 아빠 왼쪽 다리 절개되셨어. 사위란 사람이 어떻게 돈을 걱정할 수 있는 거야? 나도 아버님 생신 때 축하보다 돈 걱정할까?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른들이 있는 곳에서 왜 그래? 내가 억울해서 그래. 엄마 장례식 때 장례비 아끼려고 이것저것 항목에서 뺐잖아. 내가 채우겠다고 하니까 부조금 몰수해간 거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어. 사람이 어떻게 돈에 인색할 수 있어? 내 친정에 쓰는 게 그렇게 아까워? 윤지야, 아빠 괜찮아. 다 같이 식사하는 이 시간이 중요한 거지. 그런 돈 한 푼이 중요하지 않아. 우리 딸, 아빠가 서운해할까봐 그랬구나. 서운하고 억울해. 자긴 뭐뭐남이 시댁에 돈을 그렇게 퍼주면서 난 아빠 축하 한 번 제대로 못 해주는 게 맞아?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여기가 무슨 자리인데 네가 언성을 올려? 제정신이야? 사람들 보기 쪽팔리지도 않아. 너 당장 따라 나와. 이거 봐. 왜? 네가 생각해도 쪽팔려? 난 하나도 쪽팔리지 않아. 내가 당신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모를 거라고 생각해? 3달 후에 아버님 환갑 때 맞춰서 사주면 애들아. 난 골프차 하나 사는 거 허락받는데 당신은 왜 나 몰래 아버님 차를 사주는 건데? 누구야? 아버지가 갖고 싶다고 하시기도 하고 내 평생 소원이 차 하나 사드리는 거니까 그렇지. 그게 그렇게 억울해? 나도 아빠 취미생활에 맞게 골프채 사드리고 싶었어. 근데 당신은 맨날 나한테 하는 말이 있잖아. 땅을 파면 그 돈이 나오냐면서 무한주잖아. 이번에 꼴랑 용돈 20만 원 넣어서 드리는 게 그렇게 자랑이야? 내가 벌어서 내 부모님한테 쓰겠다는데 네가 뭔 상관인데. 그럼 너도 네가 번 걸로 해드리면 될 거 아니야. 하긴 꼴랑 150만 원 버는 사람이 그런 걸 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래, 나 150만 원 벌어. 어머님 아버님이 암탉은 울어서 안 된다면서 친구도 못 만나게 하잖아.
근데 내가 어떻게 밖에서 돈을 벌어? 집에서 몰래 자투리 시간 써서 일하는 게 다야. 그렇게 해서 버는 건데 홀라당 가져가 버리잖아. 나한테 관리할 시간은 주기는 하니? 야, 말 다 했어? 네가 우리 부모님이랑 가까이서 사는 거잖아. 그럼 얹혀 사는 값은 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네가 하는 게 뭐가 있는데? 집에서 빨래하고 청소하고 밥하는 거 말고 하는 거 있어? 맨날 빈둥빈둥거리는 거 의식주 걱정 없게 만들어줬더니 어이가 없네? 그래, 됐어. 너 같은 인간 말종이랑 결혼생활 유지하는 것보다 아빠 모시고 사는 게 훨씬 나아. 이혼해. 너 같은 놈이랑 한순간도 같이 살고 싶지 않아. 너 정신 나갔어? 지금 너 같은 게 이혼을 거르네. 네가 나 없이 먹고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그냥 조용히 하고 살아. 그만! 자네 지금까지 내 딸을 종 취급한 건가? 어쩐지 볼 때마다 안색이 안 좋아진다 싶었는데 그동안 이런 대우하고 있었던 거야? 이 미련한 거사, 너 왜 그런 걸 당하고 있었어? 네가 얼마나 장한 아이인데 저런 말을 듣고 살아? 행복한 모습만 보여주고 싶었단 말이야. 아빠가 하나뿐인 딸 걱정하느라 하루하루 보내지 않았으면 했어. 근데 이건 아니잖아. 지금까지 나한테 인색한 건 어떻게든 참았는데 내 가족 건드리는 건 더 못 참겠어. 그러니까 윤정민, 난 이렇게 절대 못 살아. 협의 이혼하기 싫으면 소송까지 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참나, 넌 그럴 도리는 있고. 인생은 돈인 거 몰라? 가진 거 하나 없는 애인 거 알면서도 결혼해줬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섭섭하지. 내가 그동안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줬잖아. 너희애처럼 부려먹었지. 나 대신 다른 사람 찾아서 살아봐. 난 더 이상 그 집 못하겠으니까. 분위기 망쳐서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든 변상해 드리도록 할게요. 아빠, 미안해. 부족한 딸이라서 미안해. 평생 동안 한 번밖에 없는 환갑잔치인데 못 참아서 미안해. 괜찮아. 넌 항상 나한텐 멋진 딸이야. 그 누구랑도 바꿀 수 없는 내 하나뿐인 아이. 그러니까 자신감 있게 걸어나가. 너 잘못한 거 없어. 부조리한 거 바로잡겠다는데 사람들 눈치를 왜 보니? 넌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되는 거야. 그렇게 할게. 시부모님 사는 집이니까 내가 나갈게. 짐 싸러 갈 테니까 알아서 가. 난 아빠랑 시골에 있는 집으로 내려갈 거니까. 누가 알면 이혼 무서워하는 줄 알겠어. 그래. 어디 한번 세상의 무서움을 한번 맛봐야 정신 차리지? 어디 한번 누가 후회하나 보자. 그리고 소송 진행할 때 내가 느낀 이 수치심까지 가지고 살 거니까 그렇게 알아. 그렇게 해. 난 무섭지 않으니까. 그날 밤. 딸, 그동안 힘들어서 어떻게 참았어. 3년 동안 마음고생 많이 했을 것 같은데 말이야. 엄마랑 얘기 많이 했어. 같은 며느리였으니까 혹시 통하는 게 있지 않을까 해서. 엄마랑 힘들었던 거 얘기하면 위로를 받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어.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난 하소연할 대상을 찾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을 버린 쓰레기통을 찾았던 것 같아. 항상 미안함을 갖고 있었는데 오늘 그 사람이 아빠한테 하는 행동 보고 이성의 끈이 끊어지더라. 나 때문에 엄마가 힘들어했는데 왜 아빠까지 그런 대우를 받아야 될까 싶었어. 우리 딸, 그동안 고생 많았어. 아빠가 일찌감치 알아주지 못해서 미안해. 내가 진짜 그 마음 이해하고 알아줬다면 좀 더 행복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그렇게 드네. 이혼은 어렵고 힘들 거야. 혹시나 아빠 힘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하렴. 고마워, 아빠. 내 편이란 게 너무 행복해. 자, 그럼 오늘은 일찍 자자. 아니면 내일이 힘들어질 거니까. 안녕히 주무세요, 아빠. 다음날 오전. 이 배은망덕 한국 같으니라고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와? 제가 못 올 곳이라도 왔나 보죠? 어차피 짐 싸러 온 거니까 모른 척 하세요. 뭐야? 이래서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한다고 하거늘. 정민이 그놈은 어쩌다가 너 같은 애한테 코가 끼어서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아버님은 그럼 잘 나셨나요? 하긴 그러니까 어머님이 도망가셨겠죠. 잘못된 일이 있으면 여자 탓, 잘 되면 남자 덕. 그거 아버님이 항상 입에 달고 계시는 말이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 구해놨더니 보따리 내놓으란 격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놈이 아버님을 쏙 빼닮은 거잖아요. 생각 없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 뭐야? 이게 맞고 싶어서 정신이 나갔나? 때리세요. 그럼 폭행으로 신고할 테니까요. 아버님은 아들이 잘나서 좋겠어요. 와이프가 벌어오는 돈 훔쳐다가 차도 바꿔주니까 말이에요. 누구는 물건 하나 사려면 바들바들 떨면서 허락받아야 되는데 누구는 안방에 앉아서 편하게 얘기하고 말이에요. 어른을 공경하라는 말이 있긴 하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상식이 통해야 가능하지 않나 싶네요. 저도 이 더러운 집구석에 있을 생각 없으니까 알아서 사세요. 그렇게 잘나셨으니 집안일 하나는 눈 감고도 하겠네요. 뭐야? 저런 버르장머리 없는 것이. 아이고, 우리 윤씨 집안이 망하려고 하나. 어찌 된 게 저런 것들만 쏙쏙 들어올 수 있는 게야. 다 자기들 운인데 이제 와서 어떻게 할 생각인지 궁금하네요. 제 짐은 다 챙겼으니까 이만 가보겠습니다. 2번 다신 보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잠시 후. 쟤 미쳤다고 하냐? 어떻게 시부한테 막말을 하고 살 수 있어? 그동안 내가 얼마나 이뻐해줬는데 이런 식으로 그려? 왜? 쟤 다녀갔어요. 아버지한테 뭐라고 갔길래 그렇게 화가 나신 거예요? 애가 정신머리가 있는 거냐? 때리면 경찰에 폭행으로 신고한다고 하지라. 상식이 없다는 둥, 어른 공경 못하겠다는 둥. 넌 어쩌다가 저런 애를 우리 집에 끌어들인 거야? 내가 그런 애인 줄 알고 있었겠어요. 나도 이번에 사람들 앞에서 망신줘서 당황스러웠다니까요.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둥거리는데 내가 쪽팔려갖군. 이혼해. 저런 거 우리 집안에 이름도 못 남기게 해야 된다. 윤씨 집안 대대로 운명으로 남으래야. 너처럼 잘 되다가 왜 저런 애한테 얼매이려고 하는 거냐? 난 죽어도 그런 걸 못 보니까 헤어져. 그리고 다음부터는 얼씬도 못하게 하란 말이다. 저도 그럴 생각이에요. 여자가 사근사근한 맛이 있어야지. 아니 그리고 죽으면 우리 집 귀신 될 거면서 그놈의 친정 타령은 얼마나 하는지. 자기 부모 챙길 거면 나랑 결혼은 왜 한 건지 모르겠다니까요. 안 그래도 변호사 만나서 소송 준비하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그거야 네가 잘하는 거니까 믿도록 하마. 참나, 내가 이 나이 먹고 뭐 하는 건지. 그리고 차는 언제 온다고 하냐? 친구들이 언제 타볼 수 있냐고 하는데 나도 알아야 말이지. 최대한 당겨달라고 하긴 할 건데 아마 환갑잔치 때 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 효도도 하고 얼마나 좋아. 며느리란 게 마음에 안 들지만 어찌됐든 간에 잘 해결하도록 해. 집안 시끄러워지는 건 못 보니까 말이다. 그날 밤. 이혼 소리야. 합의를 끝내. 그게 당신한테 이득이지 않겠어? 합의? 웃기지 마. 당신이야말로 찔리니까 합의로 끝내려고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 건데? 뭐? 넌 아직도 네 잘못을 몰라? 너 때문에 내가 쪽팔려서 얼굴을 들 수가 없어. 너 혼자 화나서 들쑤신 날 기억도 못하는 건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 전에 합의 이혼하는 게 좋을 거야. 그게 싫음 와서 빌어. 그럼 용서해줄 줄 알아? 어? 내가 돌았다고 사과를 하겠어? 난 아무 잘못 없어. 난 협의 같은 거 안 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네가 나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너처럼 가진 거 없는 사람들이 변호사 선임비 같은 거 알긴 하겠어? 하긴 모르니까 그런 말이 나오겠지. 그냥 얌전하게 합의 이혼으로 하면 일부 위자료 정도는 건네줄 테니까 그렇게 알아. 내가 돌았어. 난 그동안 착취당한 거 다 받아낼 건데. 네가 네 아빠 차 사준다고 내 월급들 강탈해갔잖아. 이체한 기록이 그대로 있어서 말이야. 네 아빠 차는 네 돈으로 사줘. 나랑 이혼하고 네 돈으로 사주면 되겠네. 네 돈? 남편한테 네 돈? 이게 말하는 꼬라지 봐. 이 거지 같은 거 걷어줬더니 말을 이딴 식으로 해? 너 같은 건 그냥 매를 맞아야 정신 차리겠다. 어디 한번 누가 이기나 해볼까? 그렇게 해. 그리고 가진 거 없다고 하는데 난 없어도 아빠는 있어서 말이야. 너랑 이혼할 수 있으면 어떻게 써도 상관없다고 하는 거 있지? 어? 내가 다 아는데 어디서 허풍을 던지고 난리야. 가진 거 하나 없어. 장례식도 부조금으로 한 거 몰라? 그런 사람이 무슨 재산이 있다고 그래. 그렇게 무시해봐. 네가 이길까? 아니면 여기 땅 갖고 있는 내가 이길까?
돈은 너보다 훨씬 많을걸? 오늘 시세 알아보니까 생각보다 나가는 거 있지? 이것만 다 팔아도 억 단위는 손쉽던데 너 같은 게 만질 수 있는 금액일까 싶다. 뭐? 어? 지금 억이라고 했어? 이 땅들이 모두 장인어른 거라고? 왜? 이제 가진 게 있으니까 탐이 나? 근데 어떡하나 몰라. 난 너 같은 놈이랑 같이 살 생각 추호도 없는데 말이야. 이혼할 생각밖에 없거든. 저기 미안해. 그니까 우리 이혼 안 하면 안 될까? 그렇게 장인어른이 돈 많고 눈 높으시면 내가 환갑잔치 조촐하게 준비 안 했지. 내가 미안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다야. 내가 지금까지 받은 상처는 어떻게 하란 건지 모르겠네. 이거 합의 이혼 서류 절대 서명 못하니까 그렇게 알아. 그리고 이혼 소장은 곧 보낼 테니까 알고 있어. 알겠어? 잠시요. 오늘 오래 걸렸네. 사책을 너무 멀리 나간 거 아니야? 여기가 가로등이 없어서 생각보다 위험해. 다음엔 아빠랑 같이 나가자. 괜찮아, 아빠. 근데 아빠, 혹시 운전연수 시켜줄 수 있어? 기능까지는 해놨는데 도로주행을 못했어. 연습해서 시험 쳐야 될 것 같아. 아빠한테 모든 걸 맡기긴 미안한 거 있지. 이제 내 앞가림은 스스로 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아서 그래. 그래? 시간도 많은데 연수 정도야 해줄 수 있지. 근데 마음에 쓰이는 일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도록 해. 너는 엄마나 고민거리가 있으면 딴 일하면서 신경 분산시키려는 경향이 들어. 물론 그게 나쁘단 건 아니지만 우린 가족이잖아. 그게 사실은 아까 그 사람이 왔어. 협의이혼하자고 하길래 싫다고 했고 아빠 무시하길래 재산이 이렇게 있는데 너 같은 게 이길 수 있겠냐고 했어. 아빠 건데 멋대로 말해서 미안해. 근데 순간적으로 무시하는 걸 보니 화가 났어. 괜찮아. 사람이 화를 안 내면 어디다 쓰겠어. 어떤 사람이 성인군자처럼 참고만 살 수 있겠어? 그리고 그런 놈한텐 과시해도 돼. 없는 사람에게 그러면 안 되지만 별것도 아닌 놈이 너한테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한 소리 해도 돼. 아빠 말은 강강약약을 하란 말이지? 알겠어. 그 말 가슴에 새겨둘게. 하긴 강약약강은 누가 봐도 쫌생이 같고 치졸하잖아. 윤정민같이 말이야. 안 그래도 재산 듣더니 자기야 하면서 애교를 부리는데 소름이 돋는 거 있지? 아마 아빠한테 와서 잘하려고 노력할 거니까 넘어가지 마. 내가 이번엔 기필코 그놈이랑 이혼하고 말 거니까. 그래, 아빠가 우리 딸 편이 돼줘야지. 이참에 속 시원하게 복수하고 끝내. 일주일 후.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받고 찾아온 서윤지라고 합니다. 강 변호사님 맞으시죠? 네, 시간 딱 맞춰 오셨군요. 생각보다 말도 없이 늦는 분들이 많아서 말이에요. 아, 그런가요? 전 시간은 딱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서요. 그리고 다름이 아니라 이혼 소장을 작성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오게 됐어요. 이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원래 기승전결과 육하원칙이 명확해야 사람들이 읽었을 때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꼼꼼하게 물어보는 편이랍니다. 남편이 시댁과 친정을 차별했어요.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단 한 푼도 거들질 않았죠. 그리고 보조금도 가져가서 사용했어요. 남는 돈으로 장례를 치르긴 했는데 이렇게 비참하게 가셔야 되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아빠 환갑잔치에서도 인색한 면모를 보였어요. 그러니까 의뢰인이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기에 이혼을 하고 싶다. 이 말씀이 되는 거군요. 그리고 감금이나 다름없는 시간들을 보내야만 됐어요. 여자는 밖에 나가서 일하면 안 된대요. 근데 생활비를 달라고 하면 모욕적인 말을 많이 했죠. 심지어 메신저로도 그런 발언들을 했기에 증거로 갖고 왔어요. 집에서 부업으로 하던 일은 월급 받으면 남편한테 빼앗겼고요. 그래놓고 자기는 부모님한테 펑펑 쓰고 전 단 10만 원 쓰는 것마저 벌벌 떨어야 됐죠. 혹시 제가 당한 일대로 소송이 가능할까요? 당연합니다. 일단 직계가족이 배우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것, 결혼 생활을 유지하지 못할 만한 사유가 있다는 것까지 적용되니까요. 근데 이것들을 모두 적용하려면
소송에 필요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건 저랑 같이 받으러 다니면 되는 거고요. 위자료 같은 것도 요구할 건데 얼마나 받고 싶습니까? 적어도 6천만 원은 받고 싶어요. 제가 그동안 알바해서 벌어들인 비용과 정신적 피해 보상이요. 물론 가능할진 모르겠지만 최대한 많이 받고 싶어요. 그럼 준비할 게 많으니까 일단 서명해 주세요.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고요. 앞으로 법적인 대응은 제가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혼 소송이란 게 원래 오래 걸려요. 만약 짚히는 구석들이 있다면 사소한 거 하나까지 다 말해주셔야 됩니다. 아님 대응하지 못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 또 연락드리도록 할게요. 다음날. 장인어른 많이 힘드시죠? 제가 농사를 도와드리려고 왔는데 방해가 아닌 거 모르겠네요. 방해니까 당장 사라지는 게 좋을 걸세. 지금 자네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오는 건가? 아직 윤지랑 혼인유지 중이니까 뭐라고 할 수 없지만 난 자네 볼 생각 없으니까 사라지게. 에이, 장인어른 자꾸 그러시면 안 될 텐데요. 윤지가 사회에서 뭘 할 수 있다고 그러세요? 돈만 많으면 이상한 사람 꼬이는 거는 마찬가지일 텐데 지키실 수 있으시겠어요? 차라리 제가 옆에 딱 달라붙어서 지키는 건 물론 재산도 불리면 일석이조 아닙니까? 저희 이런 갸륵한 마음도 몰라주시니 가슴이 아프네요. 갸륵한 마음 같은 소리라고 있군. 자네 그냥 돈 보고 온 거 아닌가? 내가 만약 재산이 없었다면 우리 윤지 같은 건 쓰레기 버리듯 던졌을 텐데 말이야. 땅에 있단 말 듣자마자 바로 와서 이러는 거 보니 어이가 없군. 꼴도 보기 싫으니 당장 사라지게. 장인어른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동안 윤지가 우울증 때문에 히스테리를 많이 부렸습니다. 처음엔 사랑으로 보듬어주면 되겠지 싶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해결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버님, 제가 윤지한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걸 조금만 참작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 입 다무는 게 좋을 거야. 차라리 무릎 꿇고 싹싹 비는 게 좋았을 텐데. 내 딸이 우울증이라? 그건 자네 때문에 생긴 병이 아닌가 싶군. 우리 애를 그렇게 가두고 돈으로 목 조르지 않았다면 애가 우울증 느꼈을까? 난 기억하고 있네. 분명 결혼식 때 행복하게 웃고 있던 딸이 얼굴 말이네. 근데 요즘은 그런 얼굴을 보는 게 쉽지가 않아. 이 모든 건 자네와 나 때문이겠지. 두 번 다시 찾아오지 말게나. 만약 자꾸 찾아온다면 나도 그때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니까 말이네. 이렇게 저 대해도 되겠습니까? 장인어른이야 시골 땅 주인밖에 안 되지만 전 유명한 직종에서 종사하고 있습니다. 따님 인생에 저 같은 길잡이가 없으면 어떻게 풍파를 헤쳐나가게 할 심산인지 모르겠습니다. 자네는 없어도 괜찮아. 내가 곁에 있으면 되니까 말이네. 그때 너 미쳤어? 내가 여기가 어디라고 와?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사라져. 윤지야, 내가 잘못했어. 그니까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네가 하라는 건 다 할게. 어머니 묘소에 찾아가서 매일 절하라고 해도 할게. 그니까 한 번만 용서해줘. 우리 연애할 땐 그렇게 달달했잖아. 근데 우리가 한순간에 헤어진다는 게 말이나 돼? 내가 이렇게 빌게. 웃기지 마. 내가 원하는 건 네가 소유하게 될 이 땅들이잖아. 만약 내가 이런 재산이 없었다면 네가 날 거들떠나 봤을까? 아니겠지. 물론 재산이 있어서 다시 본 건 맞아. 근데 네가 한 말을 듣고 나도 많이 반성했어. 생각해보니 난 내 가족을 챙기기 급급했으니까. 솔직히 장인어른까지 챙겨야 되나 싶었어. 네 말을 들으니까 아차 싶었는데 네가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니까 더 화가 나더라. 내가 그렇게 죽을 죄를 졌던가 싶은 생각 때문에 반항하게 됐던 것 같아. 물론 너한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건 미안하게 생각해. 근데 너도 우울증 때문에 나 힘들게 했잖아. 서로 잘못한 게 있는 만큼 이번 한 번만 넘어가면 안 될까? 아니, 그럴수록 더 안 돼. 서로 잘못한 게 있으니까 넘어가자고. 그럼 다음은 어떻게 할 건데? 우리 다툼이 영원히 끝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너랑 나는 그냥 상극 같은 존재일 뿐이야. 물과 기름인 우리가 어떻게 섞일 수 있겠어? 그니까 이제 끝내자. 너랑 사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 그렇게 지옥이었어? 내가 너한테 무슨 쓴소리를 했는데.
내가 왜 돈에 집착하게 됐는지 모르지? 네가 장모님 장례식 때 최고급으로 떡칠한 건 기억이 안 나? 그때 장례 비용만 1,000단위였어. 근데 내가 돈에 목을 맨다고? 너 그렇게 말할 권리도 없어. 자식이 부모 가는 날 화려하게 하고 싶다는 게 잘못이야. 윤정민, 너 진짜 어이없다. 어머님이 그렇게 돌아가실 때 얼마 나왔는지 기억 못하지? 그리고 매년 돈이 계속 나가고 있어. 근데 난 화장하고 선산이 묻는 그게 그렇게 거슬렸어. 넌 가장 좋은 옷, 관 맞춘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부조금도 부족해서 엄마한테 빌려간 거 알고 있어. 나한테 말씀해 주시더라.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근데 넌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어? 가식으로라도 나한테 미안한 기색 내보이지 마. 넌 그럴 만한 가치도 없는 사람이니까. 그래. 이렇게 된 거 어떡하겠냐. 이혼하자. 난 분명하지 말자고 했어. 근데 네가 밀어붙인 거다. 나중에 패소했다고 해서 나한테 빌지나 말란 말이야. 너 같은 거 하루라도 더 보고 싶지 않으니까 오늘은 갈게. 아니, 오늘이 아니라 영원히 안 봤으면 좋겠어. 너 같은 놈이랑 잠깐이라도 같이 살았던 내가 원망스러워. 그니까 다음엔 재판장에서 봤으면 좋겠다. 한 달 후. 여보, 우리 이렇게 헤어져야 되는 거야? 나 아직 당신 사랑하는데 어떻게 나한테 매정하게 대할 수 있는 건데? 매정 같은 소리 하지 마.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하는데? 넌 내가 힘들어하는 와중에 아빠한테 무슨 말하고 갔어? 내가 너라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풍파에 휩쓸릴 것 같아? 나한테 거센 바람은 너 하나야. 너만 없으면 내 인생 더 나아질 수 있는 거라고. 나한테 장애물이라는 말을 하는 거야? 애초에 네가 그런 대우 받기 싫었으면 재산 같은 거 숨기지 말았어야지. 그리고 재산이 있단 거 알면서 모르는 척한 건 사귄 거 몰라? 너도 잘한 거 없으면서 왜 내 잘못으로만 몰아가는 건데? 내가 알았어? 나도 몰랐던 사실이야. 네가 봤을 때 내가 다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겠지만 애초에 그건 아빠 명의로 돼 있어서 내가 알 길이 없었어. 나도 아빠한테 들은 건데 넌 항상 좋을 대로 생각하던구나. 다들 정숙하시기 바랍니다. 양쪽 변호사들이 변론을 듣고 판결하겠습니다. 원고 서윤지는 피고 윤정민과 결혼 생활을 했으나 친족에 받는 부당한 대우, 자신이 받는 부당한 대우에 지쳐 이혼을 결심했다. 또한 근로한 대가로 받은 급여 또한 피고에게 모두 빼앗기는 등 착취를 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한다. 제가 줬다는 겁니까? 어째서요? 애초에 내 명예를 실추시킨 건 저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걸 몰라서 묻는 거야? 내가 당신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그로 인해 당신 일상에서 바뀐 게 있어? 내가 사라진 거 말고 바뀐 건 하나도 없어. 그래, 집안일 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스스로 하느라 힘들었겠지. 근데 사회적 명예가 떨어지진 않았잖아. 그에 반해 나는 착취당한 증거들이 있어. 우리나라는 의심보다 증거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말이야. 이제 이혼하게 돼서 남남이네? 아쉬운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지? 위자료는 톡톡히 보내도록 해. 자기야, 내가 미안해. 우리 이혼하지 말자. 다시 재결합하는 거 어때? 내가 어떻게 당신을 버리겠어. 그니까 나한테 기회 한 번만 줘. 이제 당신한테 뭐라고 하지 않을게. 집안일 안 해도 되니까 집에만 있어주면 안 될까? 내가 매일 칼같이 귀가해서 따뜻한 밥도 지어줄게. 아님, 우리가 장인어른한테를 합가하는 것도 방법이야. 어떤 거 같아? 당신도 나 없이 안 되잖아. 내가 당신 없이 뭐가 안 된다는 건지 모르겠네. 그리고 법은 나한테 손을 들어줬어. 지금에야 와서 왈가불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네가 뭔데 판사님이 정한 걸 뒤엎으려고 해? 항소할 거야. 이혼 같은 거 내가 할 거라고 생각해? 그게 너 얼마짜리 땅인데 거기 재개발된다고 했단 말이야. 내가 노른자 땅을 어떻게 포기하라고. 역시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 것 같아. 너는 어떻게 된 게 항상 같은 모습만 보이는 거야? 야, 윤정민. 그놈의 잘난 집안 끼고 행복하게 살아봐. 근데 뭐 가진 게 있나 모르겠네. 어차피 이름밖에 없는 옛 유산 같은 거잖아. 요즘 양만이나 평민 같은 게 어딨다고 그래. 아, 위자료 제때 안 넣으면 바로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잠시 후.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아니었으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덕분에 속 시원하게 이혼할 수 있었네요. 혹시나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이미 됐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조금 복잡한 것 같아서 준비를 많이 하긴 했는데 사용을 다 할 수 있어서 이런 결과를 얻지 않았나 합니다. 다만 위주료가 현저히 적은 것 같은데 괜찮으십니까? 네, 괜찮아요. 그 사람은 지금 제가 물려받을 땅이 아쉬워서 어쩔 줄 몰라 하거든요. 이게 가장 큰 사이다가 아닐까 싶네요. 만약 변호사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런 결과를 얻었을까요? 친구한테 들었는데 이혼소송은 변호사와의 합이 얼마나 잘 맞느냐에 따라 갈린다고 그랬거든요. 소개를 받아 찾아갔던 곳인데 잘 돼서 다행인 것 같아요. 열심히 노력했으니까요. 선배는 잘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전 선배를 알고 있거든요. 제가 어릴 때 혼자 울고 있던 저를 데리고 여기저기 놀러 다녀주셨죠. 전 항상 그 기억 되새기면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어요. 어쩌면 지옥 같았던 시간을 그 추억 하나로 버틴 거니까요. 근데 설마 저에게 이혼소송을 의뢰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만약 그렇게 힘들어했던 걸 일찌감치 알았다면 이런 일이 생기진 않았을 텐데. 변호사님? 저기 지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건지 마음 정리되면 말해주세요. 실은 윤지 씨 마음에 들어한다는 동료 변호사가 있거든요. 아, 당장 답을 바라는 건 아닙니다. 그냥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답 주세요. 전 항상 기다리고 있을 거니까요. 윤지 씨 덜 힘들어질 때 그때 다시 말할게요. 아, 며칠 후. 윤지야, 내가 미안해. 내가 이렇게 잘못했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한 번만 들어봐줘. 아버지한테도 너 못 잡았다고 엄청 혼났단 말이야. 앞으로 너한테 못된 짓 안 한다고 하니까 우리한테 한 번만 맞으면 안 될까? 내가 이렇게 빌게. 내가 사랑하는 거 너도 알고 있잖아. 뭐? 내가 미쳤다고 벗어난 곳에 다시 걸어 들어가? 그리고 너 이딴 식으로 자꾸 전화하면 그땐 접근금지 명령신청서 작성할 줄 알아. 그거 어기면 처벌 있는 거 알고 있지? 아예 빨간 줄이 찍찍 그리고 싶어서 환장한 것 같은데 난 너 같은 쓰레기 주워다가 재활용할 생각 없어. 아, 그러고 보니 닭뼈는 재활용도 안 되는 일반 쓰레기지? 나한테 너라는 존재는 딱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끊지 말아줘. 내가 위자료를 줘야 되는 거 지금 바로 사주의 의미를 줄 테니까 우리 재결합하자. 당신을 위해서 다이아몬드 반지도 하나 사왔어. 우리 돈 없어서 결혼 반지 하나 제대로 못 맞췄잖아. 그거 오래된 거 내가 잘 알고 있어. 그니까 우리 앞으로 좋은 추억 만들면 되잖아. 넌 그냥 사라져. 불로 태워도 재로 남을 놈아. 너 같은 걸 내가 왜 거두니? 사람은 절대 고쳐 쓰는 거 절대 아니라는 어른들 말씀 몰라. 그리고 왜 너만 와서 사과하는 건데? 정 날 데려오고 싶으면 네 아빠도 와서 빌라고 해. 자기 나기 싫으면서 아들이 넌 그렇게 시켜먹는다니? 너도 전화로만 입 털지 말라고. 알겠어? 그냥 신고나 해야지. 내가 이렇게 살다간 혈압이 오르겠다. 차단할 거니까 그냥 끊어. 아니요, 윤지야! 윤지야! 잠시 후. 누나, 일하는 거 힘들지 않아요? 그러다가 쓰러질 수 있으니까 시원한 물 마셔요. 아, 변호사님 왔어요? 오늘 날이 덥긴 한데 이 정도는 괜찮은걸요. 너 그렇게 부른다. 그냥 자기라고 불러주면 안 되나? 어? 우리가 아직 그런 사이는 아니잖아. 그리고 내 마음에 여유가 생기면 그때 말해줄게. 안 그래도 전에 너한테 말한 그놈이 방금 전화와서 스트레스 받을 것 같은데 냉수 먹고 밭이나 갈아야지. 방금 전화 왔다고요? 그놈 아직 정신 못 차렸나? 허튼 짓 할 생각 조금이라도 하지 마. 너 그러다가 권력남용으로 걸리는 수가 있어. 그리고 나 못 믿어? 내가 칼 차단했으니까 너도 너무 열받아 하지 말라고. 그것도 그렇네요. 누나, 도울 거 없어요? 그럴 필요 없다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티격태격하냐고요? 사실 그날 돌아가는 차에서 소개를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어요. 알고 보니 그 변호사는 저희 고등학교 후배였고 그 후배가 소개해준 사람 역시 꼭 같았던 거 있죠? 부모님을 여의고 힘들어하던 애를 케어해줬던 적이 있는데 그때부터 절 짝사랑했다고 해요. 처음엔 그게 부담스럽게 다가왔는데 어느 순간 가슴을 간지럽히더라고요. 물론
아직 윤정민한테 입었던 상처 때문에 여유가 생기지 않아 고백을 받아들이진 못했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 고백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처음엔 그 사람이 저희 유일한 사랑인 줄 알았어요. 근데 살아보니 내가 이런 대우를 받는 게 맞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금 빨리 깨닫고 그놈을 버렸다면 엄마랑 아빠랑 좀 더 행복한 시간을 보냈을 텐데라는 후회가 밀려오긴 해요. 하지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그걸 발판 삼아 좋은 추억을 만들 생각이랍니다. 똥차는 가끔 연락와서 사랑한다고 짓거리길래 바로 접근금지 신청을 했어요. 어기면 신고할 생각이었는데 겁이 났던 건지 그 후로는 연락 한번 안 오더라고요. 그렇게 간이 작은 남자를 지금까지 만나서 살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그리고 지금은 벤치인 변호사 동생과 달달한 썸을 타며 아빠를 모시고 여행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을 조급하게 먹지 마시고 해야 할 일을 해결해 보세요. 그럼 저처럼 운명 같은 인연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거든요.